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보다 더 오래전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은 어느 마을에 돌석이라는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땅이 척박하여 곡식이 잘 자라지 않기로 유명했는데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며 한숨을 쉬기 일쑤였지만 돌석이는 남달랐습니다. 그는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지게를 치고 나갔고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허리를 펴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돌석이의 지게에는 언제나 누런 똥장군이 실려 있었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마을 사람들은 코를 막고 그를 피해 다니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돌석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으며 그에게 똥냄새는 더러운 악취가 아니라 땅을 살리고 곡식을 살찌우는 구수한 생명의 냄새였습니다. 돌석이는 가난하게 태어나 물려받은 땅 한 평 없었지만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자갈밭을 개간하여 옥토로 만들겠다는 야무진 꿈을 품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돌석이가 매일같이 지고 다니는 똥지게는 그의 어깨에 깊은 굳은 살을 박아 놓았고 그의 옷에는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거름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차거나 비웃기도 했지만 돌석이는 그들의 시선에 기죽지 않고 오히려 사람 좋은 웃음을 허허실실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똥이 밥이 되고 밥이 다시 똥이 되는 세상의 이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가장 천한 것을 만져 가장 귀한 쌀을 얻는 자신의 일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돌석이는 마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돌이 많아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으려는 버려진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풀조차 제대로 자라지 않는 황무지였으나 돌석이는 그곳에 거름을 듬뿍 주어 기름진 밭으로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지게가 삐걱거리는 소리에 맞추어 그의 거친 숨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흙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땅을 적셨습니다. 그날따라 햇살은 유난히 뜨거웠고 바람 한 점 불지 않아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돌석이는 묵묵히 베리지를 시작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땅을 파내고 그 속에 정성스럽게 모아온 거름을 붓는 작업은 고된 노동이었지만 그는 언젠가 이곳에서 황금 같은 나락이 물결칠 것을 상상하며 힘을 냈습니다. 한참을 파고 또 파도 나오는 것은 주먹만한 돌멩이들과 억센 풀뿌리뿐이었지만 돌석이는 실망하지 않고 더 깊이 바지를 내리찍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타리 끝에 무언가 턱하고 걸리는 둔탁한 느낌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는데 그것은 돌을 찍었을 때의 날카로운 소리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돌석이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나무뿌리라도 박혀 있는 것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한 줌, 두 줌 파내려 가자 거무튀튀한 흙 사이로 둥그스름한 물체의 윗부분이 살짝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돌석이는 호기심에 눈을 반짝이며 바미를 내려놓고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손톱 밑에 흙이 끼고 손가락이 아려왔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드러난 물체는 생각보다 컸고 표면은 거칠지만 인위적으로 만든 흔적이 역력한 항아리 뚜껑처럼 보였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한 돌석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려 혹시 누가 보고 있지는 않은지 살폈습니다. 다행히 주위에는 새소리와 바람소리뿐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그는 다시금 힘을 내어 항아리 주변의 흙을 모두 걷어내었고 마침내 어른 허리춤만 한 커다란 옹기 항아리가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 묻어둔 것인지 항아리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있었고 뚜껑은 밀랍으로 단단히 봉해져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뚜껑을 잡고 힘을 주어 비틀었습니다. 처음에는 꼼짝도 하지 않던 뚜껑이 돌석이의 간절한 힘에 못 이겼적 하는 소리를 내며 열리자 그 안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흙도 물도 아닌 번쩍이는 누런 덩어리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순금으로 만든 금덩이들이었습니다. 오후에 햇살을 받은 금덩이들은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빛을 뿜어내어 돌석이는 순간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떠야만 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돌석이는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고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자 그제야 이것이 현실임을 깨닫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생 흙만 파먹고 살던 가난한 농부에게 하늘이 내린 기적 같은 선물이었지만 동시에 덜컥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 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혹시라도 소문이 나서 도둑이라도 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돌석이는 잠시 멍하니 금덩이를 바라보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위를 살폈는데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금덩이 하나를 집어들어 보았는데 묵직한 무게감이 손바닥을 짓누르는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이것 하나만 있어도 논 몇 마지기는 좋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항아리 가득 든 금을 다 합치면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도 남을 엄청난 재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석이는 천성이 신중하고 조심성 많은 사람이라 당장 이 금을 들고 춤을 추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침착하게 항아리 뚜껑을 다시 닫고 이것을 어떻게 집으로 옮길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냥 들고 가기에는 너무 무겁고 눈에 띄며 지게에 싣고 가자니 항아리 모양새가 남들의 의심을 사기에 딱 좋았습니다. 고민 끝에 돌석이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자신이 지고 온 똥장군이었는데 그 안에는 아직 밭에 뿌리지 못한 거름이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탁 치며 기가 막힌 생각을 해냈는데 그것은 바로 금덩이들을 똥장군 속에 숨겨서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천지에 똥통을 뒤져볼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선돌석이는 서둘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아리 뚜껑을 다시 열고 금덩이들을 하나씩 꺼내어 냄새나는 똥장군 깊숙한 곳에 집어넣었습니다. 황금의 영롱한 빛이 검고 냄새나는 거름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은 기이하면서도 묘한 통쾌함을 주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가장 천한 것 속에 숨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항아리가 비어갈수록 똥장군은 점점 무거워졌고 돌석이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항아리를 깨끗이 비운 돌석이는 빈 항아리를 다시 땅속 깊이 파묻고 흙을 덮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그리고는 금덩이가 가득 담긴, 아니 겉보기에는 그저 똥이 가득 찬 장군을 지게에 얹고 일어섰습니다. 평소보다 배는 더 무거워진 지게 때문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어깨가 짓눌려 왔지만 돌석이의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가도 다시금 불안감으로 무거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몇 번 하며 목을 가다듬고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을 지으려 애쓰며 산비탈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지게가 삐걱거렸고 똥장군 속의 금덩이들이 서로 부딪히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릴까봐 돌석이는 조마조마했습니다. 다행히 똥물이 출렁거리는 소리에 묻혀 금 부딪히는 소리는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내려오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길고 험하게 느껴졌는데 해는 이미 서산마루에 걸려 붉은 노을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혹시라도 마주치는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태연한 척 노래를 흥얼거렸지만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에헤라 디야,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입으로는 노래를 부르지만 눈은 쉴 새 없이 좌우를 살피며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에 삼삼오오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돌석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지만 피해 갈 길이 없어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그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평소 돌석이를 얕잡아 보던 칠성이도 섞여 있었는데 그는 돌석이의 무거운 발걸음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마을에서 소문난 빈둥거리는 한량으로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고 욕심이 많아 동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돌석이가 가까이 다가오자 칠성이는 코를 쥐며 빈정거리듯 말을 걸었습니다. 어이, 돌석이, 오늘도 똥지게 지고 쎄 빠지게 고생하는구먼. 그래, 오늘은 그 똥으로 금이라도 캤는가. 칠성이의 농담 섞인 말에 돌석이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너털 웃음을 지으며 받아쳤습니다. 아이고, 칠성 형님도 참, 똥에서 금이 나오면 내가 이러고 살겠소? 그저 밭에 걸음 좀 주고 오는 길입니다. 돌석이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지만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칠성이는 돌석이의 대답을 듣고도 뭔가 미심쩍은 듯 눈을 가늘게 뜨고 똥장군을 훑어보았습니다. 평소보다 지게가 훨씬 무거워 보이고 돌석이의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것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돌석이는 칠성이의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는데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 걷는 것조차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골목길에 들어서서야 돌석이는 긴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집은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느 대궐보다도 아늑하고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졌습니다. 살인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선 돌석이는 지게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는데 쿵 하는 소리가 제법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안방에서 바느질을 하던 아내가 소리를 듣고 방문을 열고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오세요. 오늘따라 발소리가 무겁더니 많이 힘드셨나 봐요. 아내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돌석이는 애써 웃어 보이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별일 아니요. 얼른 들어가서 밥이나 좀 차려주구려. 아내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돌석이는 재빨리 똥장군을 창고 구석진 곳으로 옮겼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컴컴하고 습했지만 돌석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창고가 되었습니다. 그는 똥장군 뚜껑을 열고 다시 한번 그 안을 들여다보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아내가 볼까봐 꾹 참았습니다. 대신 그는 집단으로 똥장군을 꼼꼼하게 덮어 위장해 놓고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꺼내어 씻고 싶었지만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들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돌석이는 마루에 걸터 앉아 흙투성이가 된 발을 씻으며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박힌 하늘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게 보였고 달빛이 마치 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밥상은 보리밥에 된장국,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돌석이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꿀맛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그의 시선은 자꾸만 창고 쪽을 향했고 숟가락을 든 손이 가끔씩 떨리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이 어딘가 이상해 보였지만 고된 밭일 때문에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돌석이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겠다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황금빛 잔상이 아른거려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밭도 더 사고 집도 고치고 아이들에게 새 옷도 사주는 행복한 상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칠성이의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자꾸만 떠올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사방은 고요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풀벌레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늦은 시각, 돌석이는 살며시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창고 쪽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발소리를 죽여 창고로 다가가 집단을 걷어내고 똥장군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뚜껑을 열고 손을 집어넣자 차가운 걸음 속에 딱딱하고 묵직한 금덩이들이 만져졌습니다. 돌석이는 하나를 꺼내어 옷자락으로 쓱쓱 닦아보았는데 달빛을 받은 금덩이는
여전히 신비로운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는 똥냄새조차 향기롭게 느껴질 정도로 황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담장 너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석이는 화들짝 놀라 금덩이를 다시 장군 속에 집어넣고 숨을 죽였습니다. 고양이나 쥐가 지나가는 소리일 수도 있었지만 혹시라도 누군가가 엿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돌석이는 창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한참을 그 자세로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더 이상의 인기척은 없었지만 돌석이는 오늘 밤은 금을 꺼내 씻는 것을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서두르다가는 이를 그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똥장군을 덮고 집단으로 위장한 뒤 도망치듯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돌석이는 아내가 곤히 잠든 것을 확인하고 자리에 누웠지만 신경은 온통 창고에 가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악몽과 길몽을 오가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꿈속에서 똥장군이 황금 항아리로 변했다가 다시 똥물이 넘쳐 흐르는 악몽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칠성이가 도깨비 같은 얼굴로 나타나 그 금은 내 거야 라고 소리치며 달려드는 꿈에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새벽 닭이 울려면 아직 멀었지만 돌석이는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엄청난 비밀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겁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석이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하나둘 일터로 향했습니다. 돌석이도 짐짓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지게를 짊어지고 나설 채비를 했지만 그의 똥장군 안에는 걸음 대신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 이 비밀을 어떻게 지켜낼지, 그리고 이 금덩이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그의 등 뒤로 아침 햇살이 비추었지만 그의 그림자는 길고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누군가의 시선이 있었으니 바로 어제부터 돌석이를 주시하던 칠성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돌석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매의 눈으로 그를 쫓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밭으로 가는 척하며 산길로 접어들었지만 그의 목적지는 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적이 드문 계곡으로 가서 똥장군 속의 금덩이를 씻고 안전한 곳에 숨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길을 오르는 내내 누군가 뒤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에도 깜짝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풀뿐이었습니다. 돌석이는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탓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칠성이는 뱀처럼 은밀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돌석이의 뒤를 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곡에 도착한 돌석이는 주위를 꼼꼼히 살핀 후 똥장군을 내려놓고 개울가로 가져갔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물에 똥장군을 씻는 척하며 그는 조심스럽게 금덩이 하나를 꺼내 물에 헹구었습니다. 똥물이 씻겨 나가자 금덩이는 본연의 찬란한 자태를 뽐냈고 물속에서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돌석이는 그 아름다움에 취해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풀숲 뒤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딱 하고 들려왔습니다. 돌석이는 반사적으로 금덩이를 물속에 숨기고 소리가 난 쪽을 쏘아보았습니다. 바람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명확한 인기척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고 돌석이의 등 뒤로 식은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돌석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요? 거기 누구 있소? 하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황급히 금덩이를 다시 똥장군 속에 집어넣고 주섬주섬 짐을 챙겼습니다. 이제 이곳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돌석에는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본 것일까? 만약 칠성이가 봤다면 돌석이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켰고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이 엄청난 횡재가 축복이 될지 아니면 재앙의 씨앗이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운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돌석이가 황급히 자리를 뜬 후 풀숲 뒤에서 칠성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돌석이가 황금빛 무언가를 물에 씻는 것을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흐흐흐, 역시 내 예감이 맞았어. 저놈이 뭔가 대단한 걸 건진 게 분명해. 칠성이는 중얼거리며 돌석이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 금덩이를 어떻게 빼앗을지 온갖 교활한 계략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똥지개 속에 숨겨진 황금으로 인해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돌석이와 칠성 그리고 똥장군 속의 황금, 이들의 얽히고 설킨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돌석이는 도망치듯 산을 내려오면서도 자꾸만 등 뒤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마치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이 자신의 목덜미를 휘감는 것만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지게에 실린 똥장군이 흔들려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느라 걸음걸이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엉거주춤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세 내려왔을 산길이 오늘따라 왜 그리도 길고 험하게 느껴지는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땀이 눈으로 들어가 따가웠지만 땀을 닦을 여유조차 없이 오로지 집으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숲속의 새소리마저 돌석이를 비웃는 듯 짹짹거렸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은 마치 손을 뻗어 그를 잡으려는 귀신처럼 보였습니다. 겨우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돌석이는 다행히 아무도 마주치지 않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가슴속의 불안감은 여전히 칸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행걸음으로 집을 향해 갔는데 그 모습이 평소에 느긋하던 돌석이와는 너무나 달라 보였습니다. 대문을 들어 나서자마자 그는 곧장 헛간으로 달려가 지게를 내려놓았는데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고 손끝은 가늘게 떨려 주먹을 쥐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똥장군을 끌어안았는데 그 안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무게감만이 그가 겪은 일이 꿈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아내가 남편의 거친 숨소리를 듣고 놀라서 뛰어나왔는데 그녀의 눈에는 흙투성이가 된 채 헛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남편의 모습이 기이하게 비쳤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세요? 어디 다치기라도 한 거예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며 다가오자 돌석이는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평소에는 아내에게 다정하던 그였지만 지금은 누구라도 자신의 비밀에 접근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물이나 한 사발 떠다 주구려. 돌석이는 짐짓 태연한 척하며 아내를 부엌으로 따돌리려 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남편의 말대로 물을 뜨러갔지만 남편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돌석이는 재빨리 똥장군의 뚜껑을 열고 다시 한번 금덩이들을 확인했는데 어둠 속에서도 번쩍이는 황금의 빛은 여전히 찬란했습니다.
그는 이 금덩이들을 똥장군 속에 계속 두는 것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 혹시라도 칠성이가 와서 뒤지거나 쥐라도 들어가면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방 안에 두자니 아내에게 들킬 것이 뻔했고 땅에 묻자니 누군가 파갈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아 돌석이는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그는 헛간 구석에 있는 낡은 뒤주 밑을 파서 그곳에 똥장군을 통째로 묶고 위를 잡동사니로 덮어 위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돌석이가 헛간에서 끙끙거리며 땅을 파고 있을 때 마을 저편에서는 칠성이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주막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낮에 계곡에서 본 장면을 곱씹으며 입가에 흐르는 침을 닦았는데 그가 본 것은 분명 돌석이가 금덩이를 씻는 모습이었습니다. 흐흐, 그 멍청한 돌석이 놈이 횡재를 했단 말이지. 똥지게꾼 주제에 감히 금을 가져? 칠성은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생각에 온몸이 짜릿해졌습니다. 그는 술을 한 모금 들이키며 주변 사람들에게 은근슬쩍 말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보게들, 요즘 돌석이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맨날 똥지게만 치고 다니더니 요새는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는 것 같던데.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말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워낙 칠성이가 남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허풍이 심한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아, 돌석이야. 워낙 부지런하니 밥 잘 먹고 얼굴이 좋아졌겠지. 자네처럼 술이나 퍼마시고 다니는 한량 눈에는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옆자리에 앉아있던 김씨가 핀잔을 주자 칠성은 눈을 부라리며 대꾸했습니다. 두고 보게 내 눈은 속이지 못해 그놈 집 헛간에 구렁이가 들어앉았는지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라도 주었는지 내가 반드시 밝혀내고 말 테니까. 칠성은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씩씩거렸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돌석이의 금을 어떻게 빼앗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큰 소리 쳤지만 사실은 혼자서 그 비밀을 독차지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돌석이는 헛간 작업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온몸이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저녁상을 받았지만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느껴져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문 밖에서 바람 소리만 나도 흠칫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며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여보,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의원을 불러올까요? 하고 재차 물었습니다. 돌석이는 아니라니까. 그냥 바틀이 힘들어서 그래.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자. 라고 퉁명스럽게 대꾸하고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은 말똥말똥하게 떠져 있었고 천장에 똥장군 모양의 환영이 어른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석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탓에 눈이 씀하고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마당으로 나갔는데 대문 밖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리 오너라, 돌석이 안에 있는가? 귀에 익은 목소리에 돌석이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바로 칠성이었습니다. 돌석이는 침을 꼴깍 삼키고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대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칠성 형님 아니시오. 아침부터 웬일이십니까? 칠성은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마당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는데 그의 눈은 매처럼 돌석이의 집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허허, 지나가는 길에 자네 생각이 나서 들렀네. 어제 산에서 내려올 때 보니 지게가 꽤 무거워 보이던데 뭐 좋은 거라도 실었나 해서 말이야. 칠성의 뼈 있는 말에 돌석이는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짐짓 모르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똥장군의 똥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밭에 뿌릴 거름이 좀 많았을 뿐입니다. 그러자 칠성은 코를 킁킁거리며 헛간 쪽으로 다가갔는데 돌석이는 기겁을 하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형님, 거기는 냄새가 심하니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옷 버리십니다. 돌석이의 필사적인 태도에 칠성은 더욱 의심을 굳히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녀석 분명 저 안에 숨겨뒀구나. 칠성은 겉으로는 그래, 자네 말이 맞네. 똥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먼. 하며 물러서는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석이의 어깨를 툭 치며 나중에 막걸리나 한잔하세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지만 그것은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칠성이가 돌아간 후에도 돌석이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는데 다리가 풀려 걷기도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칠성이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고 이제 이 집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는 집을 나와 마을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쉴 때 모이는 곳이었는데 마침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촌장 어르신이 홀로 앉아 담배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촌장님은 평소 지혜롭고 인자하기로 소문난 분이었기에 돌석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분 곁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촌장님은 돌석이의 어두운 얼굴을 보자마자 곰방대를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돌석아, 자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나. 평소에는 흙 묻은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더니 오늘은 어찌하여 먹구름이 잔뜩 끼었는고. 촌장님의 따뜻한 물음에 돌석이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는 차마 금덩이 이야기를 직접 할 수는 없었지만 답답한 속내를 에둘러 털어놓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감당하지 못할 큰 짐을 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촌장님은 돌석이의 말을 듣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시더니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허허, 사람이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짐을 질 때가 있지. 그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자네 마음에 달린 것이야. 그리고는 묘한 표정으로 돌석이를 바라보며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돌석아, 재물이라는 것은 말이니라. 똥과 같아서 한 곳에 쌓아두면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여 파리가 꼬이고 이웃이 코를 막지만 밭에 골고루 펴서 뿌리면 만물을 살리는 귀한 거름이 되는 법이지. 촌장님의 말씀은 마치 돌석이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하여 돌석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똥과 같다. 쌓아두면 냄새가 나고 뿌리면 거름이 된다. 돌석이는 그 말을 입속으로 되뇌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지금 금덩이를 똥장군 속에 숨겨두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마치 똥을 쌓아두고 냄새를 풍기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하는 깨달음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촌장님은 다시 곰방대를 무시며 욕심을 비우면 짐도 가벼워지는 법이니라 라는 말을 남기고 유유히 자리를 뜨셨습니다. 돌석이는 촌장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집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금덩이를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나누어야 한다는 말씀인가? 하지만 이 귀한 것을 어떻게 남들에게,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그에게 금덩이는 놓치기 싫은 생명줄과도 같았기에 촌장님의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가슴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는데 돌석이는 아내의 낡고 기워진 옷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금으로 아내에게 비단 옷 한 벌, 아니 10벌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욕망과 양심 그리고 두려움 사이에서 돌석이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돌석이는 다시 악몽에 시달렸는데 이번에는 칠성이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와서 헛간을 부수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돌석이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저놈이 우리 몰래 보물을 숨겼다 라고 소리쳤고, 칠성이는 똥장군을 뒤집어 금덩이를 쏟아내며 미친 듯이 웃어댔습니다. 돌석이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는데 온몸이 식은땀으로 흥건했습니다. 밖에서는 부엉이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고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금덩이 때문에 자신이 미쳐버리거나 아니면 칠성이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것만 같았습니다. 돌석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헛간으로 가서 뒤주 밑에 숨겨둔 똥장군이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밖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을까봐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칠성이는 그 시각 돌석이네 집 담장 너머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집안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밤이슬을 맞으면서도 추운 줄도 모르고 눈을 번뜩이고 있었는데 돌석이가 헛간 근처를 서성거리는 것을 보기만 하면 바로 덮칠 기세였습니다. 돌석이네 집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의 끈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고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 진원지는 당연히 칠성이었습니다. 글쎄 돌석이가 밤마다 헛간에서 무언가를 파묻는 소리가 들린다더군. 아니 똥지겠군. 집에 묻을 게 뭐가 있다고 그래? 혹시 산삼이라도 캔 거 아니야? 아니면 도둑질을 했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돌석이가 길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눈초리가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 의심스러운 눈빛, 그리고 질투 섞인 눈빛들이 돌석이의 등에 꽂혔습니다. 돌석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녔지만 그럴수록 소문은 더욱 무성해질 뿐이었습니다. 돌석이의 아내도 마을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의 쑥덕거리는 소리를 듣고 와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당신 보고 횡재를 했다느니 밤에 뭘 숨긴다느니 하던데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당신 정말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요? 아내의 추궁에 돌석이는 가슴이 뜨끔했지만 끝까지 잡아댔습니다.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떠드는 소리를 왜 믿어? 나는 그저 열심히 밭일만 하는 사람이잖아. 돌석이는 버럭 화를 내며 자리를 피했지만 아내의 눈에 고인 의심과 서운함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솔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칠성이가 동네 건달 몇 명을 이끌고 돌석이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술에 거나하게 취해 있었는데 칠성이 앞장서서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어이, 돌석이, 자네가 요새 우리 몰래 좋은 걸 숨겨두고 혼자만 호의호식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우리 같은 친척끼리 그러면 안 되지. 칠성의 목소리는 시비조였고 뒤에 있는 건달들은 낄낄거리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돌석이는 마당에서 일을 하다 말고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형님, 대낮에 술 드시고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돌아가십시오. 돌석이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칠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행패라니. 섭섭하구먼. 나는 그저 자네가 주었다는 그 보물이 뭔가 구경이나 좀 하려고 온 걸세. 소문에 의하면 자네 헛간에서 밤마다 황금빛이 새어 나온다던데. 칠성의 말에 돌석이는 심장이 배는 듯 했습니다. 그가 밤에 몰래 금을 확인하던 것을 누군가 봤거나 칠성이가 지어낸 말이라도 전국을 찌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십시오. 헛간에는 똥장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석이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칠성은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 하며 헛간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돌석이는 황급히 칠성의 앞을 막아서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안 됩니다.
남의 집곳간을 함부로 뒤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건달들이 돌서기를 밀치려 하자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고함 소리가 오가고 몸싸움이 일어날 찰나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담 너머로 구경을 하러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칠성이가 돌석이 멱살을 잡았어.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자 칠성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보는 눈이 많아지자 억지로 뺏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는 돌석이의 멱살을 놓으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 하지만 명심해. 내 놈이 숨긴 게 뭐든 간에 그게 영원히 비밀로 남을 순 없을 거야. 관아에 신고해서라도 낱낱이 밝혀낼 테니까. 칠성과 건달들이 배라고 침을 뱉고 돌아가자 돌석이는 마당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쑥덕거리며 돌석이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다가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아내는 부엌 문 뒤에서 숨죽여 울고 있었고 돌석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돌석이의 뇌리에 촌장님의 말씀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재물은 똥과 같아 쌓아두면 냄새가 나고 이제 돌석이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냄새나는 비밀을 계속 끌어안고 썩어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드러내어 거름으로 만들 것인지. 그날 밤 돌석이는 비장한 결심을 하고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리 좀 앉아보시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소. 돌석이의 진지한 표정에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돌석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산에서 금 항아리를 발견한 일, 똥장군에 숨겨온 일, 칠성이의 협박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내의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고 얼굴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수시로 변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돌석이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 욕심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소.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모든 것을 바로잡겠소. 아내는 남편의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금덩이보다 당신과 우리 식구가 무사한 게 더 중요해요. 촌장님 말씀대로 합시다. 당신 뜻대로 하세요.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소리가 귀신 소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돌석이의 마음속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과 함께 내일 닥쳐올 거대한 파도를 넘을 단단한 각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마을 사람들의 의심, 그리고 돌석이의 결단이 맞부딪힐 내일은 이 마을 역사상 가장 소란스러운 하루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마을의 공기는 여느 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이는 곧 닥쳐올 태풍을 예고하는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돌석이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는데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예전에 유약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고 허리춤을 단단히 동여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내가 아침밥을 짓고 있었지만 도마질 소리조차 조심스럽게 들릴 정도로 집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돌석이는 마당으로 나와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뜨겁게 달아올랐던 머리가 조금은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오늘이 지나면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칠성의 집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는데
칠성이 동네방네 소문을 내어 사람들을 불러 모았기 때문입니다. 이보게들, 내가 헛소리하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내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겠네. 돌석이, 그놈이 우리 마을의 땅 기운을 훔쳐서 벼락부자가 되려고 한다고. 칠성은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했고, 모여든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은 돌석이가 정말 금덩이를 숨겼는지 아니면 칠성이가 또 헛소동을 피우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둘씩 칠성의 뒤를 따를 준비를 했습니다. 개중에는 돌석이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황금이라는 말에 눈이 먼 사람들이 더 많았기에 그들의 목소리는 묻히고 말았습니다. 칠성은 마치 자신이 마을의 정의를 수호하는 심판관이라도 된 양의 기양양하게 앞장섰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칠성을 필두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돌석이 내 집 쪽으로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그 기세가 마치 관아에서 죄인을 잡으러 오는 포졸들 같았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조용한 골목길을 가득 메웠고 동네 개들이 덩달아 짖어대어 마을은 순식간에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돌석이네 집 대문 앞에 당도한 칠성은 거칠게 대문을 두드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돌석아, 이놈아, 썩 나오지 못할까? 네가 숨긴 것이 없다면 당당하게 나와서 해명을 해보란 말이다. 대문이 덜컹거릴 정도로 세게 두드리는 통에 집안의 닭들이 놀라 푸드덕거렸고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났습니다. 방 안에 있던 돌석이의 아내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왔어요. 칠성 형님이 작정을 하고 온 모양인데 어쩌면 좋아요. 돌석이는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안심시키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무서울 게 뭐 있겠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방 안에서 나오지 말고 기다리시오. 돌석이는 아내를 뒤로하고 신발을 신었는데 그의 발놀림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 빗장을 풀고 대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대문이 열리자마자 칠성과 마을 사람들이 마당 안으로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는데 좁은 마당이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돌석이에게 꽂혔고 그 눈빛들 속에는 의심, 질투, 호기심 등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 꼿꼿이 서서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남의 집 마당에서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돌석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고 예전처럼 굽실거리거나 주눅든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칠성은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기세를 올리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무슨 소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구먼. 내 놈이 똥장군 핑계를 대며 밤마다 헛간에서 수상한 짓을 한다는 걸 모를 줄 알았느냐. 어제 내가 경고했지. 내 놈이 훔친 보물을 내놓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겠다고 말이야. 칠성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훔친 건가? 돌석이가 그럴 위인은 아닌데 그래도 칠성이가 저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면 뭐가 있긴 있는 모양이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돌석이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칠성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훔치다니요. 제가 누구의 물건을 훔쳤다는 말씀입니까? 증거라도 있습니까? 돌석이의 당당한 태도의 칠성은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곧바로 억지 논리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내 놈의 그 똥장군이 증거지. 똥지겠군이 똥이나 퍼나를 것이지. 왜 밤마다 그걸 씻고 닦고 난리란 말이냐? 그리고 네가 판 그 밭, 원래 우리 증조할아버지 땅이었어. 그러니 거기서 나온 건 다 내 것이나 다름없단 말이다. 칠성의 억지 주장에 몇몇 사람들은 혀를 찼지만 대부분은 흥미진진한 구경거리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칠성은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여러분, 저 헛간을 뒤져봅시다. 분명히 저 안에 우리가 상상도 못할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을 겁니다. 칠성이 헛간 쪽으로 몸을 돌리자 흥분한 몇몇 청년들이 덩달아 나서며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촌장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급히 들어오셨습니다. 멈춰라. 다들 뭐하는 짓들이냐. 촌장님의 호통 소리에 사람들은 멈칫하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촌장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칠성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칠성이 자네. 아무리 의심이 간다 해도 남의 집곡간을 함부로 뒤지는 법은 없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촌장님의 꾸짖음에도 칠성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욕심에 눈이 먼 그는 촌장님조차 안중에 없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도둑놈을 잡는데 예의가 무슨 소용입니까? 칠성은 촌장님을 밀치듯 지나쳐 헛간 문을 발로 걷어찼는데 낡은 문짝이 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봐라. 이 안에 똥장군 말고 또 뭐가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주마. 칠성은 헛간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고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돌석이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예상이라도 한 듯 그는 조용히 헛간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칠성은 헛간 안을 이리저리 뒤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 숨겼어? 땅을 팠나? 아니면 뒤주 뒤에 숨겼나? 칠성은 헛간 구석에 쌓여있던 집단을 헤집고 뒤주를 밀어내며 난동을 부렸지만 눈에 띄는 보물상자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지독한 거름 냄새만이 헛간을 가득 채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구석에 묻혀있던 커다란 똥장군을 발견하고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이 안에 숨긴 게 틀림없어. 칠성은 똥장군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 똥장군이 보통 무거운 게 아니라고. 똥이 들어서 무거운 게 아니라 금덩이가 들어서 무거운 거야. 사람들은 칠성의 말에 웅성거리며 똥장군을 쳐다보았는데 겉보기에는 그저 더럽고 낡은 똥통일 뿐이었습니다. 에이, 설마 저런 더러운 통에 금을 넣었겠어? 칠성이가 헛다리 짚은 거 아니야? 사람들의 의심 섞인 말들이 들려오자 칠성은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돌석이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돌석이. 당장 이리 와서 이 뚜껑 열어. 네가 결백하다면 못 열 이유가 없을 거 아니냐. 돌석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헛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칠성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형님이 원하시니 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안에 형님이 찾는 보물이 없다면 오늘 이 소란에 대해 제 아내와 저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셔야 합니다. 돌석이의 서늘한 눈빛과 단호한 말투에 칠성은 순간 등골이 오싹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사죄? 금이 나오면 내 놈은 감옥행이다. 잔말 말고 어서 열기나 해. 돌석이는 아무 말 없이 똥장군을 들어 올렸는데 끙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팔뚝에 굵은 힘줄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똥장군을 마당 한가운데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묵직한 똥장군이 땅에 놓이자 쿵 하는 소리가 울렸고 뚜껑 틈새로 고약한 냄새가 새어나와 사람들은 코를 틀어쥐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이고, 냄새야. 이게 무슨 지독한 냄새람. 똥도 오르겠네. 어서 치워.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그 안이 궁금하여 자리를 뜨지는 못했습니다. 돌석이는 주위를 둘러보며 모여든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 호기심에 눈이 번들거리는 사람들, 그리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는 촌장님까지.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왔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평생 천대받던 자신의 삶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돌석이는 떨리는 손을 똥장군 뚜껑 위에 올렸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으며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때가 끼어 있었지만 그 손은 세상 그 어떤 손보다 정직한 노동의 손이었습니다. 태양은 머리 위에서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고 마당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매미 소리조차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돌석이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침을 꼴깍 삼키며 똥장군을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뚜껑을 뚫고 들어갈 기세였습니다. 자, 엽니다. 돌석이의 짧은 한마디가 떨어지자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멈추었습니다. 돌석이는 힘을 주어 뚜껑을 비틀었습니다. 뻑뻑한 뚜껑이 마찰음을 내며 천천히 돌아갔고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성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사람들의 귀를 때렸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찰나 지독한 악취가 확 풍기며 사람들의 코를 찔렀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기운이 마당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이는 뚜껑을 완전히 열어젖히고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칠성은 어디 보자 하고 소리치며 제일 먼저 똥장군 안을 들여다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햇살이 똥장군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있던 내용물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칠성이 기대했던 것처럼 금빛 광채가 번쩍거리며 눈을 멀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똥장군 안에는 검고 걸쭉한 거름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위로 무언가 딱딱한 물체들이 드문드문 박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칠성은 당황하여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똥이잖아. 금은 어디 있어? 금 내놔. 칠성이 똥통을 발로 차려고 하자 돌석이가 재빨리 그의 발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잘 보시오. 똥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당신의 그 욕심 가득한 눈으로 똑똑히 보란 말이오. 돌석이의 일갈에 칠성은 멈칫했습니다. 돌석이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망설임 없이 똥장군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똥물이 튀고 악취가 진동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미쳤나 봐. 돌석이는 거름 속을 휘젓더니 주먹만 한 덩어리 하나를 꺼내어 높이 쳐들었습니다. 검은 거름이 뚝뚝 떨어지는 그 덩어리는 얼핏 보면 돌멩이 같았지만 돌석이가 옆에 있던 물동이 물을 끼얹자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물이 닿는 순간 검은 오물이 씻겨 내려가며 그 속에 숨겨져 있던 황금빛이 찬란하게 드러났습니다. 눈부신 햇살을 받은 숭금 덩어리는 마치 태양의 조각처럼 번쩍였고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금이다. 진짜 금이야.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나왔고 칠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돌석이는 금덩이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덩이를 다시 똥장군 위에 올려놓고 비장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 금은 더러운 똥통 속에 있었습니다. 칠성 형님은 이것이 탐나서 오셨겠지만 저에게 이 금은 그저 돌멩이보다 못한 짐이었습니다. 돌석이의 말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황금의 빛에 현혹되었다가 돌석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 똥장군으로 거친 땅을 일구고 똥냄새를 맡으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심하게도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다. 돌석이는 금덩이 하나를 더 꺼내어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며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칠성은 바닥에 떨어진 금덩이를 주우려고 손을 뻗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에 슬그머니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돌석이는 칠성을 내려다보며
쨉기를 박았습니다. 형님, 이 금이 그렇게 탐이 나십니까? 그렇다면 가져가십시오. 단, 이 똥장군의 든 거름까지 몽땅 다 가져가서 형님 밭에 뿌리셔야 합니다. 재물만 챙기고 땀 흘리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이 금이 독이 될 것입니다. 돌석이의 말은 단순히 칠성에게 하는 경고가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는 호소였습니다. 황금의 눈이 멀어 이웃을 의심하고 헐뜯던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똥냄새는 여전히 진동했지만 더 이상 그 냄새가 역겹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냄새는 돌석이의 정직한 삶을 대변하는 향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이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는 사람처럼 당당했고 그 모습은 마치 똥밭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고귀해 보였습니다. 똥장군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이 기막힌 대치는 이제 돌석이의 진심이 통하느냐 아니면 탐욕이 승리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돌석의 서슬퍼런 일갈이 마당을 가득 채우자 칠성은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쥐새끼 마냥 오들오들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남의 집 곳간을 뒤지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바닥에 떨어진 금덩이와 돌석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식은땀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돌석의 당당한 태도와 그가 뱉어낸 진심 어린 말에 감복하여 그동안 품었던 의심을 거두고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똥지객꾼이라 무시했던 돌석이 사실은 그 누구보다 깊은 속내와 강인한 심지를 가진 사람임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당에 감돌던 팽팽한 긴장감은 이제 칠성을 향한 싸늘한 경멸과 돌석을 향한 존경심으로 바뀌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침묵을 깨고 마을의 촌장 어르신이 지팡이로 땅을 쿵쿵 내리치며 앞으로 나서셨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좌중이 다시금 조용해졌습니다. 촌장님은 엄한 눈빛으로 칠성을 꾸짖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칠성이 자네는 부끄럽지도 않은가? 사촌이 땀 흘려 얻은 복을 축하해주지는 못할 망정. 도둑으로 몰고 억지를 부려 빼앗으려 하다니 이것이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짓이란 말인가? 촌장님의 호통에 칠성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지만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웅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저 금이 나온 밭은 분명 우리 증조부님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저 금도 제 몫이 있는 게 아닙니까? 칠성의 구질구질한 변명에 마을 사람들은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촌장님은 기가 차다는 듯 혀를 차며 칠성을 노려보셨는데 그 눈빛에는 더 이상의 자비가 없었습니다. 이놈아, 그 밭이 너희 집안 땅이었다고? 네가 노른 빚에 팔아먹어 남의 손에 넘어간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조상 탓을 하느냐. 그리고 그 땅은 돌만 가득하여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버려진 땅이었다. 돌석이가 피땀 흘려 돌을 골라내고 거름을 주어 옥토로 만들지 않았다면 저 금은 영원히 땅속에서 잠자고 있었을 게다. 땅의 주인은 문서를 가진 자가 아니라 그 땅을 사랑하고 가꾸는 자인 법. 내 놈에게는 저 금을 가질 자격이 눈꽃만큼도 없다. 촌장님의 명쾌한 판결에 사람들은 옳소. 촌장님 말씀이 100번 지당하오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궁지에 몰린 칠성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자신의 편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함께 온 건달들조차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갈 구멍을 찾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억울함과 분함의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금덩이를 아쉬운 눈빛으로 한 번 더 쳐다보고는 두고 보자. 내가 이대로 물러날 줄 알고 라는 힘 빠진 저주를 퍼부으며 대문 밖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허둥지둥 도망치는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워서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마을을 소란스럽게 했던 탐욕의 그림자는 꼬리를 내리고 사라졌습니다.
칠성이 사라지자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돌석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늘어졌던 것입니다. 방 안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아내가 울며 뛰어나와 남편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여보,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아내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돌석이도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그는 금덩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정직함을 인정받았다는 안도감과 그동안의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기 때문입니다. 두 부부가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숙연해졌습니다. 돌석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마을 사람들을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제 어리석음 때문에 마을을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 금덩이가 너무나 큰 복이라 혹여나 누가 해코지할까 두려워 숨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촌장님 말씀대로 쌓아두면 똥이 되고 나누면 거름이 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돌석이의 겸손한 말에 사람들은 아니네. 자네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나. 우리가 미안하네. 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돌석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중대한 결심을 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금을 저 혼자만의 배를 채우는 데 쓰지 않겠습니다. 하늘이 저에게 이 재물을 주신 것은 그동안 고생한 보상이기도 하지만 이웃과 나누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마을 어귀에 낡은 다리를 새로 놓고 우리 마을에 흉년이 들 때를 대비해 곳간을 채우는 데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땅이 없어 고생하는 이들에게 작은 땅이나마 나누어 주어 농사를 짓게 하겠습니다. 돌석이의 뜻밖의 선언에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똥지객꾼이 조선 제1의 대부호나 할 법한 통 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돌석 만세, 우리 마을에 진짜 부자가 났네. 사람들은 돌석이를 택가래라도 칠 기세로 환호했고 촌장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축제처럼 변했습니다. 누군가 이런 경사스러운 날에 술이 빠질 수 없지 하며 집에 가서 막걸리를 가져왔고 아낙네들은 돌석이네 부엌으로 들어가 음식을 장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똥냄새와 살기가 가득했던 마당은 이제 구수한 전 부치는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돌석이의 아내는 얼떨떨하면서도 기쁜 마음에 부지런히 손을 놀려 손님상을 차렸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깔리고 사람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돌석이는 상석에 앉아 촌장님께 술을 따르며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르신, 사실 밤마다 똥장군을 끌어안고 잠을 못 잤습니다. 금이 좋긴 좋은데 사람을 이렇게 피말리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돌석이의 솔직한 고백에 촌장님은 껄껄 웃으며 술을 받으셨습니다. 허허, 그래서 옛말의 재물은 똥과 같다고 하지 않았나. 뱃속에 담아두면 병이 나고 밖으로 내보내야 시원한 법이지. 자네는 오늘 아주 시원하게 똥을 눈 게야. 촌장님의 농담의 좌중은 다시 한번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앙금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평소 돌석이를 무시했던 김씨도 수군거렸던 이웃집 안악도 모두 돌석이에게 다가와 술 한 잔을 권하며 사과를 건넸습니다. 돌석이 자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자네가 이렇게 큰 그릇인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하네. 돌석이는 그들의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며 웃어 넘겼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앞으로 잘 지내면 되지요. 돌석이의 넉넉한 인심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고 그는 이제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마을의 덕망 있는 유지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편에 놓인 똥장군과 금덩이들은 이제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금덩이를 구경하고 어른들은 똥장군을 보며 저게 바로 복덩이 똥통이여.
하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똥냄새는 여전히 은은하게 풍겼지만 그 냄새는 이제 역겨운 악취가 아니라 마을의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구수한 냄새로 느껴졌습니다. 햇살이 서서히 기울어 마당을 황금빛으로 물들이자 진짜 황금과 햇살이 어우러져 돌석이네 집은 말 그대로 황금으로 지은 집처럼 번쩍거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잔치는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거나하게 취해 노래를 흥얼거리며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석아, 잘 살게. 우리도 자네 본받아 열심히 살겠네. 사람들의 덕담이 대문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돌석이와 아내는 대문 앞에 서서 멀어지는 이웃들의 뒷모습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북적거리던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전날의 불안한 적막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충만한 평화였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뒤 돌석이는 아내와 함께 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술병을 치우고 멍석을 개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꿈만 같아요. 칠성 형님이 쳐들어왔을 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아내의 말에 돌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빗자루질을 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하지만 이제 다 끝났소.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소. 이제 우리는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소. 돌석이는 마당 구석에 놓인 똥장군을 들어 창고로 옮겼습니다. 이제 그 똥장군은 보물상자가 아니라 다시 본연의 임무인 걸음을 나르는 도구로 돌아갈 것입니다. 돌석이는 창고에 똥장군을 내려놓으며 툭툭 두드려 주었습니다. 고생했다. 내 덕분에 내 인생이 폈다. 하지만 너는 역시 똥을 담아야 제격이다. 그는 혼잣말을 하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가지고 들어온 금덩이들을 깨끗한 비단 보자기에 싸서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이 금은 불안의 씨앗이 아니라 마을과 가족을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었습니다. 돌석이는 방문을 열어 밤 공기를 환기시키고 아내와 함께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그 별빛은 마치 돌석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여보, 내일은 장에 나가서 당신 고운 옷감도 끊고 아이들 줄 고기 반찬도 좀 사옵시다. 돌석이의 말에 아내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옷은 무슨. 그냥 따뜻한 밥 한 끼면 좋게요. 당신도 이제 그 무거운 지게 좀 덜 지고 쉬엄쉬엄 하세요. 아내의 말에 돌석이는 아내의 거친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아니요. 지게는 계속 질 것이요. 내가 지게를 놓는 순간 이 마음도 변할까 두렵소. 대신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지겠소. 부부의 도란도란한 이야기 소리가 밤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마을은 평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돌석이네 집에서 새어나오는 호롱불 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칠성이의 집은 불이 꺼진 채 적막강산이었습니다. 욕심을 부리던 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정직하게 땀 흘린 자는 빛 속에서 안식을 얻는 밤이었습니다. 돌석이는 마루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내일 아침 떠오를 태양을 기다렸습니다. 내일은 또다시 똥장군을 지고 밭으로 나가겠지만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찰 것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땅이 더 단단해지듯 돌석이의 삶도 시련을 겪고 나서 더욱 단단하고 기름진 옥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척박했던 산골 마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훈훈하고 넉넉한 인심의 바람이었습니다. 돌석이가 똥장군 속에 금덩이를 내놓아 마을을 위해 쓰겠다고 선언한 이후 마을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갔습니다. 우선 비만 오면 물이 불어나 건너기 힘들었던 마을. 어귀의 낡은 나무다리가 튼튼하고 넓은 돌다리로 바뀌어 사람들은 이제 장마철에도 안심하고 내를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다리를 건널 때마다 돌석이의 고마움을 되새기며 그 다리를 돌석교라고 불렀지만 정작 돌석이는 손사래를 치며 그저 마을 다리라고 부르기를 고집했습니다. 또한 마을 곳간에는 쌀 가마니가 가득 쌓여 춘공기에도 굶는 사람이 없게 되었고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서당 담장을 넘어 낭낭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똥지게를 진 부자 돌석이가 있었지만 그의 모습은 예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돌석이는 여전히 새벽이면 일어나 지게를 지고 나갔고 해가 질 때까지 밭에서 땀을 흘렸는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의 지게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똥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고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석이가 지나가면 먼저 다가와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돌석 어르신, 오늘도 일찍 나오셨구먼요. 이제 좀 쉬셔도 될 텐데 어찌 이리 고생을 사서 하십니까? 마을 청년이 안타까운 마음에 묻자 돌석이는 지게를 추스르며 너털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아, 금덩이는 쓰면 없어지지만 땀 흘려 가꾼 땅은 영원히 남는 법이라네. 내 몸이 편하자고 지게를 놓으면 내 마음의 밭도 잡초가 무성해질 걸세. 돌석이의 이 말은 곧 마을 사람들의 명언이 되어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마다 서로를 다시다독이는 말이 되었습니다. 돌석이가 처음 금을 발견했던 그 자갈밭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기름진 문전옥답으로 변해 있었는데 가을이 되면 황금빛 벼 이삭이 물결치는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밭을 보며 저게 진짜 황금이지. 땅속에 묻힌 금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돌석이는 수확철이 되면 가장 먼저 잘 익은 씨쌀을 수확하여 조상님께 천신하고 나머지는 가난한 이웃들과 골고루 나누었습니다. 그의 집 마당에는 곡식을 얻어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만 돌석이의 표정에는 아까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곡간이 비어갈수록 그의 마음은 보람으로 가득 찼고 나누는 기쁨이 곡간을 채우는 기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몸소 실천해 보였습니다. 똥장군으로 걸음을 나르던 그 정성이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비옥하게 만드는 사랑의 걸음이 되어 온 마을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돌석이를 괴롭히고 마을을 소란스럽게 했던 칠성이는 그날 이후로 집 밖 출입을 삼가고 두문불출했는데 부끄러움과 후회가 그의 마음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칠성이를 보면 손가락질을 하거나 비웃었지만 돌석이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밤몰래 칠성의 집문 앞에 쌀자루와 고기를 두고 오거나 칠성의 밭에 몰래 거름을 부어주고 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돌석이가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했던 칠성도 변함없는 돌석이의 진심을 알게 되자 결국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칠성은 술병 하나를 들고 돌석이네 집을 찾아와 마당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돌석아,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네. 내 눈이 멀어 자네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어. 부디 이 못난 형을 용서해 주게. 돌석이는 황급히 뛰어나와 칠성을 일으켜 세우며 그의 먼지 묻은 옷을 털어주었습니다. 형님, 지난 일은 다 잊으십시오. 형님이 계셨기에 저도 마음을 다잡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닙니까?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이후 칠성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돌석이를 도와 마을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난 과오를 씻기 위해 차문희를 도맡아 했고 마을 사람들도 점차 그를 다시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이의 용서와 포용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고 마을의 화합을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비로소 마을에는 미움도 시기도 없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난 어느 맑은 날, 돌석이는 마을 잔치를 열어 한 해의 노고를 위로하고 풍년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마을 회관 앞 넓은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소고기 국밥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과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떡, 그리고 잘 익은 김치와 돼지고기 수육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졌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을 사람 모두가 모여들어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풍물패가 흥겨운 가락을 울리자 어깨춤이 절로 나왔고 아이들은 강강술래를 하며 마당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야말로 근심 걱정 없는 태평성대가 이 작은 산골 마을에 펼쳐진 듯 했습니다. 돌석이는 잔치 마당 한 구석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촌장 어르신이 막걸리 한 사발을 들고 다가오셨습니다. 돌석아,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 되었네. 임금님이 사는 궁궐도 이보다 더 행복하지는 않을 걸세. 촌장님의 칭찬에 돌석이는 겸연쩍어하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모두가 함께 땀 흘린 덕분이지요. 저는 그저 똥지게를 졌을 뿐입니다. 그러자 촌장님은 껄껄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고 말고 자네의 그 똥지게가 황금 마차보다 더 귀한 것이지. 세상에 더러운 것을 가져다가 생명을 살리는 귀한 도구이니 말일세. 잔치는 밤늦도록 이어졌고 보름달이 휘영청 밝아오자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사람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구성진 타령을 부르기도 하며 밤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돌석이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그 풍경을 지켜보며 깊은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금덩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에 그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안함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고 이웃과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자 돌석이와 아내도 집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비추는 시골길은 대낮처럼 밝았고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보니 제 배가 다 부른 것 같아요. 아내의 말에 돌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렇소. 금덩이는 차갑고 딱딱했지만 사람들의 웃음은 따뜻하고 부드럽구려. 내 평생 오늘처럼 기쁜 날은 없었소. 두 부부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길게 늘어졌지만 더 이상 외롭거나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돌석이는 마당에 놓인 똥지게를 한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낡고 다른 지게였지만 돌석이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내일도 부탁한다. 우리는 할 일이 많으니까. 돌석이는 혼잣말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아이들이 곤히 잠들어 있었고 아랫목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돌석이는 잠든 아이들의 머리맡에 앉아 그들의 평온한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고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아늑하게 비추었습니다. 돌석이는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지만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 때문이 아니라 가슴 벅찬 감동과 감사함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똥지게를 지며 무시당했던 서름, 금을 발견하고 겪었던 마음고생, 그리고 오늘날의 평화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었어. 욕심을 버리니 세상이 내 것이 되는구나. 돌석이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곁에 누운 아내도 어느새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고 마치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돌석이는 눈을 감고 내일의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내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 칠성이네 밭에 가서 일손을 거들어주고 오후에는 마을 다리보수 공사를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거리는 많았지만 그 일이 고되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졌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은 이제 완전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고 멀리서 들려오던 물소리만이 밤의 고요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네 집 굴뚝에서는 저녁에 뗀 군불의 연기가 하얗게 피어올라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 연기는 마치 돌석이의 착한 마음이 하늘에 닿는 듯 고요하고 평화롭게 올라갔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조선 팔도에서 으뜸 가는 부자는 아닐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넉넉한 부자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똥지개 속에 핀 황금 연꽃 같은 그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이웃 마을로 그리고 먼 훗날까지 전해질 전설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돌석이의 눈꺼풀도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몸을 뒤척여 가장 편안한 자세를 잡았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그는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그 꿈은 더 이상 황금이나 도깨비가 나오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드넓은 들판에 황금빛 곡식이 넘실대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하며 웃고 있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꿈이었습니다. 돌석이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고 그는 깊고 달콤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근심을 내려놓은 가장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옛적 산골 마을에 살던 똥지개 부자 돌석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물은 쌓아두면 냄새나는 똥이 되지만 베풀고 나누면 세상을 살리는 향기로운 거름이 된다는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우리들 마음속에 은은한 향기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돌석이의 황금 들판처럼 풍요롭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고단했던 하루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돌석이처럼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산 너머 부엉이가 부엉부엉하고 밤을 지키는 시각. 마을의 불빛들은 하나둘 꺼지고 온 세상이 잠든 고요한 밤입니다. 바람도 잠시 쉬어가고 별들도 눈을 깜빡이며 여러분의 잠자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부디 좋은 꿈 꾸시고 내일 아침에는 더욱 맑고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뜨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